저는 에트리에 1980년 8월에 입소해서 1995년 그 에트리를 떠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단말기기 개발실장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개발부장, ISDN 시범 시스템 개발본부장, 통신시스템 연구단장을 거쳐서, 그러니까 80년이니까 95년이면 15년 동안 에트리에 근무했고, 에트리 소원증 번호 243번인 강철희입니다. 맨 처음 들어가서 개발한 것이 DDD 공중전화기라고 80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상용화를 실제로 한 것은 85년에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국산 개발이라는 게 거의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국산 개발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화를 여러 개를 쓰게 한다든지 시외 기능을 넣는다든지 소형 컴퓨터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DDD 공중전화기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프로젝트라는 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짧으니까 되도록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야 그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힘들었던 거는 공중전화기가 100원짜리를 쓰게 되면 거스름돈을 못 내줘요. 거스름돈을 못 내주는 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의 어느 공중전화기는 거스름돈은 내주는 게 없어요. 그래도 엔지니어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스름돈을 못 내주지만 재이용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기계식으로 다 만들었는데 저는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DDD를 쓰신 분들은 알겠고, 지금도 아마 그 기능은 있어요. 재발신 기능이라는 게. 그 재발신 기능을 넣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송 같은 데서 낙전 수입을 불법으로 그 한국통신공사가 이제 착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뭐 그래서 소비단체 아주머니들하고 뭐 텔레비전 그 토론회에 나가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 장안의 화제가 됐었어요. 여론의 질타가 심하니까 한국통신이 그럼 그 돈을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로 내놨냐면 농어촌에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예산으로 그 돈을 썼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농어촌에 보급이 될 예산이 없어서 보급되지 못하는 시기에 그 우연찮게 DDD 때문에 농어촌 학교에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그런 수학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부수적인 그 이득을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봤죠. 그래서 공중전화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카드 공중전화기를 개발했어요. 카드 공중전화기는 86년에 아시아 경기대회 때 쓸 수 있는 카드 공중전화기를 개발하라 그래서 카드 공중전화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카드 공중전화기 방식이 또 그 당시 한국통신공사의 고위에 계신 분들이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국 방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또 애를 먹었었거든요. 카드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시내 시외도 되고 국제도 된단 말이에요. 국제통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경기대회 때니까 국제만 하라는 거예요. 그 한국통신공사 그 임원 회의에도 들어가가지고 강하게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프로그램 몇 스텝만 하면 시내시에는 다 들어가는데 그걸 왜 빼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시내시에를 살린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전화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고 받느냐 하는 거가 제 전공이어서 그런 터미널을 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비디오 텍스와 텔레텍스 두 가지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텔레텍스란 거는 쉽게 말을 하면 워드 프로세서를 통신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그 당시는 팩시밀리가 이제 문서 통신의 한 수단이었거든요. 그게 일본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팩시밀리가 문서를 이제 통신선로로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이제 일반화돼 있는 시절인데 저는 우리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팩스는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냥 손으로 쓴 것만 보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로 그 에디팅을 한 다음에 문장을 보내고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텔레텍스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상용화 전 단계까지 갔는데 상용화가 안 된 이유는 그 당시 그 일본 텔레텍스가 노동조합,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엔티티의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이게 제대로 되면 전보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전보 노조원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일본 텔레텍스가 그 상용화를 못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된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전화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너무 느리니까 그 전화선을 좀 고급화를 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 있게 하는 기술로 ISDN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하는 거는 ISDN 교환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내고 받게 하는 것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ISDN 시범 개발 본부장을 맡은 이유가 그런 그 ISDN이라는 그 좀 빠른 그런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화상 데이터도 보내고 팩시밀리도 보내고 워드 프로세서 문서도 보내고 뭐 이런 서비스를 그 구현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움직이는 걸 그 시범적으로 보이자라는 그런 그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개발 본부장을 맡았어요. 90년, 91년에 열심히 해서 그것도 기술 전수를 한 열 몇 개 회사의 기술 전수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단말기만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 쪽으로 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그 해피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누가 제가 무슨 새로운 뭔가를 개발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설득해서 이해만 시키면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대신에 아무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혼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DDD 공정연합의 재발신 기능을 넣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안 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은 거쳤죠. 그렇지만 해피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이디어를 제가 내가지고 제가 설득시켜서 그걸 목표된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행복했던 거죠. 지금 원장하는 김명준 원장이 그때 부장을 할 때인데 저보고 되게 섭섭하다고 왜 떠나냐고 그러고 항의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애트리에 근무하면서 언제까지고 애트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다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후가 되면 5년 후에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지 같은 사람이 계속 한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냐. 위에 있는 사람이 떠나야 그 자리가 비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숨통을 튀어야 된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 집착을 한다는 거가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하는 거죠. 아침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 생각밖에 없어요. 완전 몰입해서 이제 생활을 했으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잘 모르고, 애트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사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미리 앞서가서 개발해 가지고 연구해서 그 기술을 회사가 필요할 때쯤 됐을 때 넘겨줄 수 있는 선행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15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그 얘기를 하면 후배들은 그럴 거예요. 돈을 줘야 말이죠. 하고 정부가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IT 강국이란 게 20년, 30년 노력한 것 때문에 지금 IT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20년, 30년 뒤에 IT 강국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정부에 이해를 시켜서 원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을 따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을 그 애트리 원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인풋을 넣어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 기업이 하는 연구하고 비슷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라는 게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앞서 있는 연구를 하려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있죠. 그런데 예산이 안 돼서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IT 전문 인력을 한 4천여 명 배출했다든지, 그게 이제 다 박사급들이란 말이에요. 뭐 한때는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제 결국 이제 나라 돈으로 간 건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다. 한국에 와 있으면 그건 다 한국 어디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입을 해라. 뭐 그런 얘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을 양성했다는 점이 매우 크고, 국산화 대체로 뭐 수조 원 이상의 이득을 가져왔을 것이고, 뭐 우리 국격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그때, 그러니까 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다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기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다시 한번 그 애트리 45주년을 뭐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그 애트리 구성원 모두가 그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 오늘날의 애트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쌓아놓은 업적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치아를 드리고, 또 다른 45주년을 위해서 애트리가 열심히 노력할 걸 기대합니다.